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형 로드글라이드 CVO의 시승 기회가 있어서 광주 할리에 가고 있습니다. 2, 3주일쯤 전에 신청을 해서 오늘 시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타볼 바이크는 가격이 7,500만원이니까 제 바이크의 한 3배쯤 되네요. 바로 2층에 올라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승차하기 전에 로드글라이드의 형태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스피커가 달려있는 새들백하고 풀 칼라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계기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다양한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요. 뭔가 모르게 인디안의 챌린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류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클렉션이 여기 달려있네. 와, 좀 마음에 드네. 클렉션이. 영상에는 소리가 이상하게 녹음이 됐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크랙션 소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쿠스 크랙션 소리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볼 때는 모니터가 반사가 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앉아서 보면 모니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속도나 RPM도 굉장히 정밀하게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륜 브레이크는 보시는 것처럼 브렘보 더블 디스크를 채용하고 있고요. 엔진은 121 엔진, 그러니까 1977cc 엔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에는 VVT, 그러니까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외의 부품들도 굉장히 호화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기관이 블랙크롬으로 도금된 정도면 뭐 할 말 다 한 거죠. 배기관도 블랙크롬.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풀 LED로 바뀌었는데 이건 뭐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온 거고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걸 깜빡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피커가 우퍼네. 일단 퉁퉁이야. 와, 이거 넓다. 다들 지금 섰을 때 핸들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발은 양쪽 다 닿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탠드는 머네요. 그리고 당겨서 보면 가볍네. 가볍게 지금 가볍다고 말을 했는데 느낌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건조 중량이 375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넣고 연료 넣고 그러면 400kg가 넘는 거죠. 이 7,600만원짜리 오이씨, 악셀이 가벼우니까 세울 때 악셀을 당기게 되네요. 이제 7,600만원짜리를 한번 클러치 기어 넣는 게 되게 가볍네요. 그리고 바뀐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클러치를 당긴 상태에서도 이 기어 변화가 나옵니다. 옛날 할리들은 이거 클러치 당긴 상태에서는 이거 안 나왔거든요. 1단, 2단. 그리고 클러치가 되게 가볍네요. 예전 거에 비해서 이게 거의 이지 클러치가 들어간 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거에 가깝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크니까 이 기어를 누르면 발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네. 이게 불편하네. 탱크가 커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지 클러치를 쓰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져갖고. 와, 확실히 크다. 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지금 타고 있는 느낌인데요. 브레이크 봐. 뒷브레이크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ABS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동력은 있고, 그리고 지금 뭔가가 좀 되게 어색해요. 너무 넓어요.
그런데 무게는 안 느껴집니다. 300kg가 넘을 텐데, 이게 다 가까이 될 텐데, 기울여 봐도 크게 부담이 없네요. 그리고 겨울에 히트 그립 좋다. 나도 달까?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그 화면은 좀 낯서네요. 지금 모드가 어느 거야? 모드 설정을 모르겠는데 이건가? 일반 스포츠 레인 일반으로 하고 달려보죠. 우이씨. 도로인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확실히 제 거랑 비교하는 게 우습지만 확실히 좋네요. 또 하나가 이게 이거 봐,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안 걸립니다. 슬리퍼 클러치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게 가볍게 돌아요. 굉장히 이 큰 엔진이.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이게 냉각 팬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아까 팬은 안 보였거든요. 이거 클렉션 여기 있는 거 좋다. 그리고 또 가보자. 그리고 기어도 되게 부드럽게 가볍게 들어가고 비싼 값을 하네요.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뒤를 눌러, 이게 기어를 올릴 때 발꿈치로 뒤를 밟아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갖고 자꾸 앞으로 들게 되네. 44 3단 4단에서 역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순간적으로 팍 치는 느낌은 좀 약하네요. 4단에서 물론 뭐 RPM이 2000rpm 정도니까 낮긴 한데 확실히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굉장히 약해서 좋습니다, 저한테는. 평소에 가던 길로 가보자. 이 엔진 브레이크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할리는 토크가 세다 보니까 주행 중에 실수로 너무 낮게 기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어를 내릴 때 클러치를 놓으면서 엔진에서 그 제동력이 콱콱 하고 생겨서 바이크가 심하게 울컥거립니다. 그런데 이 CVO는 기어를 내려서 클러치를 미트시키더라도 바이크가 울컥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주더라고요. 이게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어 넣는 느낌도 좋고 턱턱 들어가고 클러치 가볍고 손 따뜻하고, 브레이크는 뭐 잠시만요,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50km에서 뒤만 잡으면 이 정도, 앞을 잡으면 뭐 충분히 강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베개 소리가 멋있습니다.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우르르르르.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리 투어링 바이크는 앞뒤 브레이크가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CVO는 뒷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만, 앞브레이크를 당기면 앞만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링도 되게 가볍게 돕니다. 이게 뭐랄까요, 힘을 주고 눕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몸으로도 지금 손을 거의 안 쓰고 중심을 이동시켜서 흔들어 봤는데 제 거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는데요. 우와, 이 정도면 잠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손을 놓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와, 이거 중심 되게 잘 잡혀 있는데. 제 바이크는 손을 놓고 흔들면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직진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 회전성이 안 좋다는 거죠. 방향 전환성이. 이거 정말 이 클러치 가벼운 거는 의외인데요. 저는 이게 토크가 세고 마력도 세서 클러치가 무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와, 잘 나가네요. 지금 저속 상태에서 롤링 스타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뭔가 스트리트팝 같이 가벼운 게 빨리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거운 열차나 뭐 중량 트럭이 확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좀 색다른 가속감이었습니다. 스밥 같은 그런 압력은 안 느끼는데 하여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더라고요. 위쪽에 스위치가 있는 것도 좀 웃기고. 와, 진짜 호화스럽고 이거. 오디오 소리는 제가 킬 줄을 몰라서 못 들어봤는데 뭐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방풍 성능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떨어지네요. 아, 역시 지금 80km 좀 90km 가까이 잠깐 당겨봤는데 이 바람이 머리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좀 높은 윈드실드를 쓰던가. 로우 템퍼레처 경고. 아, 진짜 이거 클러치 당긴 상태에서 이 기어 표시가 나오는 건 확실히 편하네요.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왜 할리는 그런 식으로 클러치 당겨려면 기어 표시가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와, 근데 뭔가 좀 좁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주 큰 키가 아닌데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뭐가 좁아요. 이게 할리는 좀 넓게 좀 펴져 있는 다리를 피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좁습니다. 좀 약간 구겨진 것 같아요. 이 큰 바이크에 탔는데 제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구겨진 느낌을 받는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로우 템퍼레처 가보자. 근데 클러치 기어 진짜 부드럽게 들어. 아이 진짜. 이 클러치가 저 바이크랑 틀리니까 자꾸 실수를 하네. 바람 봐라. 아주 제대로 맞네요. 저 같으면은 롱스크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절도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승차감은 뭐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나름 적당하고 이 바닥의 이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감각은 좀 더 익혀야겠다. 그리고 앞뒤를 미는 거 되게 가볍습니다. 우와, 지금 순간적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살짝. 저도 무게는 무겁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무게를 잘 못 느끼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밀거나 그럴 때 무게를 느낍니다. 무겁네요. 와, 부럽다.
일단은 넣고 냈더니 사이드를 내렸더니 경고가 뜨네. 참. 와, 뭐랄까. 정말 고급스러운 뭔가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스람만 타던 저한테는 많이 무겁습니다. 딱 핸들을 돌 때 돌릴 거야, 후진할 때도 후진할 거야, 조심해,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스운 게 이게 정말 좁지 왜? 굉장히 뭐랄까 광활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발판도 그렇고 좀 좁습니다. 조금만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동 성능 확실하고요, 출력 성능 확실하고, 음악은 못, 그리고 핸들 가볍고, 음악은 못 들어봤지만 뭐 잘 나올 테고. 7천만원 7,600이라 가격만 싸면은 살 분들은 사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바이크인 더 드림입니다. 꿈속의 바이크네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드림 바이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꿈에서나 꾸는 그런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방풍 성능은 전체적으로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옆은 괜찮은데 위가 머리를 때리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디리리리링. 그리고 정말 아까 보여드렸지만 핸들링 그 조향성 정말 끝내주네요. 어떻게 이 무거운 게 살짝 몸만 흔들어도 이게 돌아가지. 소리도 멋있고. 야, 지금까지 이 비싼 바이크를 타봤습니다. 언제 돈 벌어서 이런 거 타지? 7,600이라 7,500, 600. 와와. 할리 데이비스 가장 이상한 게 이 핸즈프리예요. 이거 불편해서 어디 쓰겠나 이거. 핸즈프리가 아니라 이 거치대 알러스. 지금 타보고 나서 소감인데요. 다들 뭔가 굉장한 바이크를 타고 온 것 같아요. 탔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내려서 생각해보면 의자가 좀 딱딱한 감이 있긴 한데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네. 탈 때는 왜 이렇게 딱딱하게 느꼈지? 너무 넓어서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핸들링 좋고 브레이크 잘 듣고 이 정도면 출력 충분하고, 뭐 제가 알차는 안 타봤지만 알차도 그 저속에서는 뭐랄까, 이거 저속에서는 알차한테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속이나 이런 느낌, 특히나 알차는 숙이고 있는데 이 차는 서서 타잖아요. 이렇게 몸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속이라도 훨씬 더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데는 알차보다 뭐 알차 못지않은 가속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할리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할리 브레이크가 나쁘네, 뭐 안 듣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 바이크는 아까 보셨겠지만 브레이크 밟으면 아까 제가 해봤는데 이거만 딱 밟으면 ABS가 더더더덕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도 그냥 뭐랄까 상체가 팍팍 숙여질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동력은 충분해요. 충분하다 못해 너무 세갖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팬이 계속 들어왔는데 저 앞에 있는 건 저게 팬인가? 자체적으로 쿨러도 이 쿨러 팬도 있고 열도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클러치가 상상외로 가벼운 거 갖고, 클러치가 상상외로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이러면 이지 클러치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보세요.
그냥 당겨져요. 이럴 수 있는데 왜 저기란 안 한 거야? 응? 이 할리놈들. 이놈은 좀 그러니까 뭐 빡빡하긴 하지만 제 이지 클러치만큼 가볍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엑셀 레버가 이게 너무 가벼워요. 이 바이크 일으키려고 할 때 이걸 당겨갖고 이 조절식 레버네. 별거 다 해놨구만. 여기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정말 호화스러운 바이크입니다. 이제 다음번 시승자가 와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머플러 3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소리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굳이 머플러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승을 끝내고 할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베당이라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 어딘가를 가면 주변에 있는 새로운 음식들을 먹는 게 취미가 됐는데요. 이 카페에는 일본 음식인 단고를 판매한다 그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가베당 가베 아부시부쇼. 건물은 오래된 한옥을 개량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디귿자 배치의 가옥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주문을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단고 세트하고 커피를 주문하고 좀 기다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네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기 한 떡을 한번 익혀져 나와가지고 여기 올려서 구워서 드시면 돼요. 구워서 뭐 바짝 구워야 돼요? 아니면 살짝만 구우셔도 돼요. 진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들고 가냐가 문제네. 이제부터 문제인데요. 헬멧을 들고 커피와 화로가 있는 판을 들고 아까 보신 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앉아서 단거를 구워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단고 그러면 고독한 미식가에서 봤던 그런 단고를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쌀떡을 꼬치에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청하고 콩가루에 찍어서 먹는 건데 조금 실망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래도 옛날식 장지문을 통해서 보는 바깥 풍경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로리에서 떡을 익혀가면서 먹는 그런 느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처럼 혼자 다니기보다는 애인이나 뭐 가족하고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경단을 먹으면 꼭 이렇게 콩고물을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승도 하고 경단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CVO를 시승하고 난 느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복권을 타면 아니죠. 복권에 맞으면 한번 사볼 만한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좋기는 한데 너무 비쌉니다. 이상 CVO를 시승한 느낌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이 있으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